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아트를 시트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의 서식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트에 보시면요. 지금 상반기 지역별 지도 일정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1월부터 6월까지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뭐 지도하는 일정을 보여주는 요 간단한 표인데요. 자, 이 표를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뭐 순서대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 순서대로 그림을 나열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뭐 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순서대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때는요, 우리 스마트 아트를 활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삽입해 보시면은 삽입 탭에 우리 스마트 아트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스마트 아트의 그래픽 선택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스마트 아트의 모양을 우선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엑셀뿐만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요즘 뭐 그 신문에도 많이 나오죠. 인포그래픽스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뭐 옛날에 뭐 다이어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엑셀에서는 오피스에서는 스마트 아트 그래픽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 그래픽, 도형으로 구성된 이 그래픽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 아트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도형의 또는 데이터의 상관관계 등을 표시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파워포인트에서도 많이 활용하는데 엑셀에서도 활용을 하시면요, 복잡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문서에 미리 삽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 좋은 문서를 구성하거나 또는 보고서라든지 또는 사람들한테 일정이라든지 진행 경과를 알려줄 때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스마트 아트 그래픽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드라는 범주를 선택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한눈에 표시가 되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선택한 스마트 아트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 창이 있습니다. 자, 목록형은요, 각각의 목록들, 뭐 데이터의 뭐 내용들, 뭐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제목과 뭐 내용, 뭐 이런 식으로 뭐 제목과 내용 이런 식으로 목록을 표시할 때, 그러니까 순서와는 상관없이 그냥 목록을 보여줘야 할 때, 물론 순서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럴 때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목록형입니다. 그 외에 프로세스형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란 말 자체로 순서, 일의 순서를 보여주는 게 바로 프로세스형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모양의 화살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일의 진행, 시간의 진행을 보여줄 때 바로 화살표 모양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일의 진행들, 프로세스의 진행을 보여줄 때 많이 쓰는 게 프로세스형 스마트 아트입니다. 그 다음 주기형이 있습니다. 주기는 말 그대로 순서를 보여줄 때, 그 중에서 순서가 다시 돌아가는 어떤 뭐 연속된 순서를 보여줄 때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주기형입니다. 일의 순서 또는 작업의 순서를 표시할 때 많이 사용하겠죠. 이따가 저희가 사용할 게 바로 우리가 그 일정이 1월부터 6월까지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기형을 한번 활용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 계층 구조형, 우리가 보통 조직도라고도 많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 조직이라는 회사에는요, 상위 직급자 그리고 하위 직급자 또는 뭐 사장부터 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계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계층, 순서대로 계층의 높은 계층부터 아래 계층까지 관계를 보여줄 때 바로 계층 구조형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뭐 부서들을 보여줄 때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관계형은요, 두 개의 데이터 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 어느 게 많고 어느 게 적다라든지 또는 상승하는 것과 그리고 하향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관계 또는 대립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바로 관계형 스마트 아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또는 일에 뭐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낸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또 이런 관여판 같은 도형들 많이 보셨죠? 예, 이렇게 어떤 일의 관계를 보여줄 때 바로 관계형 스마트 아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행렬형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 없이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늘어놓을 때 어떤 중점 주제와 함께 같이 보여줘야 할 때, 그럴 때 행렬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피라미드형은요, 일의 비례관계라든지 또 연결되는 관계 또는 위부터 아래까지 하나씩 늘어나는 계층 관계를 표시할 때 바로 피라미드형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저는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요, 한번 주기형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기형에서요, 자, 첫 번째 우리 기본 주기형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요, 자동으로
기본 스마트 아트가 삽입되게 됩니다. 요 테두리를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바깥 부분에, 자, 여기는 도형과는 다르게 도형은 조절점이 표시됐지만 얘는 조절점이 아니라 상자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 상자의 테두리를 드래그 하시면은 도형을 작게 또는 크게, 스마트 아트를 크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요만큼 조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맨 위에 스마트 아트 도구가 표시되는데요. 디자인 탭과 서식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 서식 탭 보시면은 요 스타일이나 워드 아트 스타일 등을 보실 때, 요거는 그리기라든지 그림 또는 워드 아트에 나타나는 스타일과 비슷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을 보시면은 요 그래픽 만들기, 레이아웃, 스마트 아트 스타일 등 여러가지 스마트 아트의 서식을 변경하는 스타일들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 아트 보시면요, 현재 동그라미가 5개가 표시가 됐고요. 요 가로 안에 텍스트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제가 서울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줄어들었죠. 제가 지역까지 한번 써볼게요. 지역 어때요?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줄어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만 놔뒀고요. 나머지 글자를 입력할 텐데 글자를 입력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글자 입력할 때 어떻게 했죠? 도형을 클릭하고 그 다음 입력을 했죠. 자, 도형 안에 텍스트 부분을 클릭하고 입력을 했죠. 자, 이 방법 외에도요, 왼쪽에 보시면은, 자, 요 모양 보이세요? 요 모양 보이세요? 클릭하면은 왼쪽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되게 됩니다. 내용이 많거나 한 번에 입력할 때, 그럴 때 이 창을 이용하십니다. 자, 이 텍스트 창을 이용해서요, 자,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자, 가려졌으니까, 자, 뒤에 데이터가 가려졌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한번 해봤어요. 텍스트 부분 클릭하고 그 다음 2월달인 경기, 자,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도형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강원, 자, 그 다음에 충청, 자, 그 다음 클릭, 그 다음에 전라. 자, 요렇게 5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 어렵진 않았죠. 자, 그런데 자, 창을 한번 닫아볼까요? X. 자, 입력 창을 닫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5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현재 몇 개가 필요합니까? 2월달 경상지역까지 해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시면요, 왼쪽에 그래픽 만들기 그룹 안에 도형 추가가 있습니다. 자, 현재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전라라는 지역에, 전라 지역에 도형을 선택하고요. 자, 도형을 추가합니다. 어디다 해야 될까요? 뒤에다 해야 될까요? 앞에다 해야 될까요?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제가 뒤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라의 뒤. 다시 말하면요, 다음 순서가 뒤가 되는 거예요. 앞의 순서는 바로 앞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로 뒤와 앞을 비교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스마트 아트의 종류를 보셨을 때요, 우리 조직 도형, 계층형 봤을 겁니다. 계층 구조형 같은 경우에는요,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위에 도형 추가, 아래의 도형 추가, 보조자 추가, 이런 모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경에서는 앞과 뒤에만 도형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다가 제가 추가해서 경상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도형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삭제를 해볼까요? 제가 서울 지역의 도형을 선택하고요. 삭제할 때 간단합니다. 딜리트. 자, 딜리트 누르면은 삭제가 되게 됩니다. 다시 5개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취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Z를 클릭하시거나 작업 취소 누르시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추가하지 마시고 작업 취소하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좌우 전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말 그대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 화살표를 보시면 알겠죠? 좌우 전환을 누르시면 이 화살표의 위치가 바뀌고요. 서울, 경기 순서대로 됐던, 다시 말하면 시계 방향으로 됐던 데이터들이 거꾸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들도 같이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좌우 전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 반대 방향,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레이아웃 모양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삽입의 스마트 아트, 그 중에서요, 우리가 사용했던 주기형을 보시면은 여러가지 모양의 주기형 스마트 아트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동그란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디자인에 보시면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보시면은 아까 창에서 보셨던, 대화 상자에서 보셨던 여러가지 주기형 스마트 아트의 목록이 보이는데, 자, 다른 모양을 선택하시면은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모양이 변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데이터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그대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모양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엔요, 요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레이아웃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을 변경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과요, 자세한 도형 하나하나에 대한 서식을 바꾸는 바로 서식 탭, 이쪽이 있습니다. 우선은 디자인 탭에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색 변경을 클릭하시면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엑셀, 우리 오피스 2007에서는요 기본 도형 색깔이 파란색 계열입니다. 다른 계열로 이 빨간색이나 녹색 또는 보라색이라든지 다른 색으로 우리 보통 6개의 계열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또는 색상형은요 미리 여러 개의 색을 조종을 해놨어요. 조합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기 좋은 색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색 변경에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색은 요 강조 1, 파랑색 강조 1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색 채우기 강조 1이 기본 값입니다. 자, 옆에 있는 건 뭐냐면요,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바로 3D 효과라고 그러죠. 자, 입체적으로 선택해 볼까요? 자, 아까하고 뭐가 틀릴까요? 이 바깥쪽에 테두리가 하얀색 테두리와 그림자가 보이게 되죠. 섀도우 효과가 보이게 되고요. 자, 연한 효과라든지 진한 효과, 보통 효과, 강한 효과, 그 외에도요, 도형의 모양을 변경하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변경하는 3차원 효과도 있습니다. 3차원 효과를 이용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손 대지 않아도 미리 정해진 효과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들, 조감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멋진 그래픽 효과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효과는요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목록에 보시면요 맨 위에 첫 번째 단순 채우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 채우기가 기본 값입니다. 자, 색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또는 내가 변경한 모양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때는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픽 원래대로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예, 모든 서식이 다 취소가 되게 됩니다. 서식을 여러 개 사용해서 모양이 좋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없을 때, 그럴 때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픽 원래대로를 클릭하시면은 서식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모양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컨트롤 Z를 클릭하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선택해 주시고 모양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식 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 탭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지금 회색으로 잠겨 있어요. 비활성화된 메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메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진하게 색깔이 보이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활성화된 메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들 회색으로 되었거나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안 나오는 것, 이것들은요 비활성화됐다라는 것인데, 이 스마트 아트 도구의 서식 탭은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스마트 아트 전체가 아니라 스마트 아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도형, 자, 제가 서울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회색으로 안 나왔던 메뉴들이 지금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각각의 도형의 크기 또는 도형의 디자인 서식을 변경하는 메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요 도형 모양 변경이 있습니다. 자, 지금 도형 모양이요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입니다. 이 도형을 내가 바꾸고 싶다. 자, 한번 제가 원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클릭, 하원.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한 도형만 변경됩니다. 자, 나머지 뭐 글자들도 같이 서식이 연결돼서 변경됐지만요, 내가 지금 선택한 서울, 이 서울이라는 지역의 도형만 동그라미, 타원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크게 잡기도 있어요. 자, 처음 시작하는 것 또는 내가 특정한 곳만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크게를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 한 번만 더 클릭할게요. 자, 다른 도형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 바꿨을 때요, 이 타원 모양이 사각형에 비해서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크게를 눌러서 좀 비율을 비슷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처음 시작하는 것, 또는 제일 중요한 것, 또는 마지막 결과 부분, 이런 부분의 도형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강조시킬 때도 도형 모양을 변경하거나 크게 작게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도형 스타일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도형을 예전에 배웠을 때 이거 예전에 뭔 효과라고 배웠습니까? 이 3차원 효과, 강한 효과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형 스타일을요, 지금 강한 효과, 요 효과가 지금 들어갔는데요, 뭐 다른 색깔이 들어간 강한 효과로 변경하거나 또는 아예 다른 효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황색의 효과를 한번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도형에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여러 도형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도형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게 되면 전부 다 똑같이 되겠죠? 자, 이렇게 효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 하나씩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꿀 수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요, 여러분들 도형 채우기나 도형 윤곽선 또는 도형 효과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스마트 아트에는요, 통일된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요,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제공하는 색 변경 그리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만 활용하는 것도 간단하고 우리가 보기 좋게 이게 심플하게 보인다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너무 복잡한 것은 더 보기 좋지 않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디자인이 화려할수록 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데이터가 가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원래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그래픽을 원래대로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모든 서식이 다 사라졌어요. 아까 서울에 적용됐던 타원 모양도 사라졌고요. 모든 곳에 적용했던 효과들이 전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색 변경을 클릭해서요, 우리 한번 색상형 중에 우리 첫 번째 있는 강조색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색깔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워드 아트 스타일 중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 예, 광택 처리,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비친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를 삭제할 때는요, 테두리를 선택해서 모든 스마트 아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 클릭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 개체 서식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 개체 서식에서 여러분들이 뭐 채우기라든지 3차원 모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를 더 자세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 아트를 활용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기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우리 글자만 나왔지만요, 복잡한 숫자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좀 보여줘야 할 때, 뭐 흐름을 보여줘야 될 때,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야 될 때, 우리 스마트 아트를 활용하시면, 이 그래픽 개체를 활용하시면은 보기 좋은 엑셀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